네, 방금 소개받은 최재식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고 그것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IoT, CPS, 클라우딩 컴퓨팅 중심으로 하는 제조기술 자동화 및 데이터 교환에 대한 현재의 대세를 위키 백과 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가 이름을 적절하게 붙였는지 예컨대 3차 산업혁명을 마치고 4차에 접어든 건지 그리고 지금의 혁명이 산업혁명이라고 가히 이름을 붙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배제를 하고 드러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조류에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특정 기술들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한 기술들이 활용되어서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를 봐도 그렇고 아무튼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견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특징이 산업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잘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료를 정리한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료를 정리한 것을 봐도 그렇고 빅데이터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 양도 그렇고 매우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왜 지금의 논의가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 살펴보면 각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데이터에 대한 정책만이라기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아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중에서 핵심 기술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S,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로봇공학,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력이 됐던 제도가 됐던 금융 제도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빅데이터 관련입니다. 빅데이터가 의료 산업에도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이오케미컬, 헬스케어 서비스로 잡아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좋은 예시가 있길래 유진 투자증권에서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을 일단 가져왔고 거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과거에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증상 기반으로 하는 직관적 차원의 의료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특정 패턴을 기반으로 증거 위주의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심화되면서 알고리즘 기반 정밀 의료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연결된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그러한 현상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서 원격 의료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의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 의료 행위가 아닌 모니터링은 예방의학 관점에서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인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IBM의 왓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용도가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려면 결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중심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원격 의료, 디지털 병원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예방의학, 환자 모니터링 등으로 나아가서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익명화 처리된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있어서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가 좀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고 보호도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 것일 텐데 그 데이터의 공유 내지는 활용 제도에 있어서 조화, 방안은 무엇인지, 접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법률들이 데이터 보호에 공백은 없는지, 그렇다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지, 아니면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데이터의 체계적 배열 및 구성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는 항목으로 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지침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이러한 법률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케이스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보호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데이터 자체는 개별 법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받을 수가 없다. 즉 저작권에서 저작물로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즉 보호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호 공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호를 공백을 메꾸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보호로 충분하고 오히려 활용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논의가 숙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야 할지부터 좀 접근이 필요할 텐데 광의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보호가 된다고 볼 것이고 조금 더 미세한 관점에서 봤을 때 소재까지 내려가서 데이터라고 내려가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는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수집 활용 시 저작권 이용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상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나라가 11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 움직임에는 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에는 조금씩 활용 관점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특히 의료제도는 히파라고 해서 18개 식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확실히 했고 18개의 식별자에 해당한다면 비식별화 하면은 그것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놓았죠. 유럽의 경우도 GDPR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대 좀 더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장을 정리는 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제 분석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제 분석 가공된 데이터는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분야에서 IBM의 의료 분야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닥터 왓슨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를 매우 많이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무튼 하는 역할은 어떤 특정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실제 의사와 90%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환자들도 특정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매우 신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를 경우는 오히려 왓슨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길병원이 작년에 닥터 왓슨을 도입했습니다만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간 진단 73%, 결장암 85%, 그리고 전이성 결장암 40%로 좀 낮은데, 이유는 뭐 예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미국하고 의료 환경도 다르고 인종 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진료 처방 학습, 진료 처방 정보로부터의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정보라고 막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만을 고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은 현행으로는 의료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각자의 국가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보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Regulation, Protection Regulation, 네, 그런 쪽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들어갔고요. 미국, 일본은 활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서가 바뀌어갖고 하나 더 들어가 있던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점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좀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겠죠, 결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 대기업의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 활용 과정에서 독점 논란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2019년 기업 M&A로부터 데이터 독점이 발생해서 경쟁 제한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에 따르면 통신, 금융,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어떤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미국과 유럽보다 좀 앞서서 선행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앞선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이는데요. 관련한 사항들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데이터 독점 관련 폐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빅데이터 독점 금지 지침을 만들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 오픈마켓에서 어떤 담합 행위를 이유로, 소프트웨어 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가격 담합 혐의로 제소한 바도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무형의 데이터의 소유 그리고 이동 관련해서 기존 관점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글 데이터 IDC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어야 하는지, 외국에 있을 경우 그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데이터 지도 데이터를 외국 서버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아무튼 이용자 것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소유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더라도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마약사범 수사 관련해서 용의자 영장 발부받아서 이메일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요청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버가 미국이 아닌 해외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사법당국이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는 현행 미국 법률로는 그런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들어줬고,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해외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방해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한 뒤 대법원 심리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세부 분쟁 내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 서버가 있는 데이터를 미국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제공을 한다고 봤을 때 외국 사법당국이 미국의 서버가 있는데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리고 사법당국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순순히 데이터를 내어줄 경우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의지에 대한 의심으로 경쟁이 매우 심하죠. 그런데 이런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약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 버린다면은 아마 서비스 경쟁력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유형의 증거는 국경을 넘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데이터라는 이유로, 무형의 데이터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확장을 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보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보호의 예외를 인정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이용 허락을 좀 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시장에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가고 있지만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지, 얼마큼 인정을 해야 될지 강도에 대한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했을 때 창작성 없는 데이터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인간의 감정 그런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원숭이가 우연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가지고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원숭이가 우연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찍은 사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100여 장을 열심히 모았다. 그런 것들을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아서 공개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소재가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모은 사진 100장은 어떤 결과물,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인 판례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되었던 판례에서도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인에서 모아놓은 취업 관련 정보는 보호 대상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영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인 사이트 전체 크롤링이라는 방식으로 전체를 긁진 않아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데이터 개별 소재 몇 개는 보호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국 판례에서도 보면은 특정 식당에 대한 평가를 별표로 표시한 정보들을 긁어서 지도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가져다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쪽에서는 상도덕 신의 성실 위반으로 해서 배상 판결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민법상 규율하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좀 놓아둘 것인지. 지도 제공 서비스는 경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경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부정당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부경법이 중국의 부정당 행위인데 그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항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법원에 모든 사법적 분쟁을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법률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보호의 공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입법적 결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계약 협상에 따라서 또는 분쟁으로 갔다면, 분쟁이 재판으로 갔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평가가 유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과 이유도 제각각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호 강화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 활용 강화 관점에서, 활용 활성화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럴 때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를 해야겠죠. 속지주의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만,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회사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강화가 유리한지 활용 활성화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로 활용 활성화가 모두 가능한지에 대한 답과 그리고 보호의 공백이 없는지 적절한 보호가 가능한지 이 소프트웨어 언급은 데이터베이스 구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구조가 특허법으로 예컨대 보호는 되거든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성격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데이터 구조 역시 매체에 결합되어 있어야만 특허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논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그런 매체 결합성을 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법에서. 향후 부처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